첫 산책을 시작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산책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행동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무난하게 적응을 잘 시키고 산책을 나가더라도 예상치 못한 부분 때문에 산책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이물질을 먹는 문제인데요. 아직 5차 접종은 끝나고 첫 산책을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면 모든 환경들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경험해보고 싶은 욕구가 막 넘쳐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풀도 막 뜯어보고 나뭇가지도 씹어보고 솔방울도 씹어보고 이상한 돌도 씹어보고 대부분이 다 이렇거든요. 하지만은 대부분 다 한 마리만 키우시다 보니까 이 행동이 되게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또 이런 거 먹고 탈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견주님이 좀 고민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때문에 저한테 연락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충분히 경험을 해봐야지만 나중에는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막잖아요. 막으면 막을수록 더 하고 싶어지고 이게 점점 쌓이다가 폭발한 아이들은 성견이 돼서도 집착하듯이 먹는 이식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위험하다고 해서 막는 거는 좋지가 않고요. 뭐 다른 동물의 배설물이라든지 뭐 닭뼈 이런 거야 당연히 조심을 해야겠지만 나뭇가지나 뭐 조그만 돌멩이나 아니면 풀 정도는 강아지가 씹을 수 있도록 충분히 경험을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리에서 그런 경험들을 충분히 쌓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는 산책을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이제 너무 심하게 먹어서 고민이시라면 요거에 대해서는 좀 해결 방법을 좀 드리자면, 일단 보통 이렇게 막 뭔가 열중해서 씹는 아이들은 잘 걷지도 않고 지능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먼저 냄새를 맡고 돌아다니는 연습보다는 견주님이 좀 걷는 템포를 빨리 해서 빨리빨리 끌고 가시는 게 더 좋아요. 오히려 이렇게 집중을 계속 하다 보면 계속 꽂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빨리 걸으시면서, 강아지가 아무래도 좀 버틸 거거든요. 이때 살짝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서 내려놓고 또 걸어보고, 또 안 따라오면은 조금 더 들어서 내려놓고 또 걸어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교육을 해보시면 움직이는 동안에는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좀 위험한 닭뼈라든지 뭐 담배, 꽁초 이런 거를 주워 먹을 때 견주님이 이렇게 입에 넣어가지고 빼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거 애기 때는 괜찮더라도 나중에는 이렇게 빼다가 손 물리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웬만하면 입에 넣어서 뺏는 거는 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먹었을 때는 이 하네스 윗부분 있잖아요. 이 고리 거는데 여기 잡아서 번쩍 들어 올리면 강아지가 놀래서 놓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빨리 걷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막 끌고 가면서 뛰어가면은 강아지가 쫓아오면서 막 헥헥거리면 입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치고 뛰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입에 있는 이물질을 웬만하면은 밖으로 빼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움직이지 않는 문제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줄에 대한 적응이 많이 부족하거나 혹은 외부 환경에 대해서 적응을 제대로 못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산책을 진행하시기보다는 최대한 한적한 공간에서 견주님이 그냥 줄 충분히 길게 해놓고 5분에 10분 정도 그냥 제자리에 있다가 오는 거 연습 먼저 하세요. 막 일부러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더 뒤로 빠지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천천히 적응하는 연습을 분명히 만들어 주셔야지만 이후에는 잘 걸을 수 있거든요. 혹은 이 줄이 불편해서 그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실내에서 먼저 줄 산책 예비 연습을 다시 실시를 하고 밖에서 진행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밖에 나가서 대소변을 보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일단 배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강아지는 안전한 장소에다가 배변을 하거든요.
배변하는 동안에는 내가 위협에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최대한 참고 일부러 기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냄새 맡고 대소변을 못하거나 혹은 마킹하지 않는 아이들은 그만큼 여유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점차 편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배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아무래도 지금 산책 방식에 있어서는 아이가 잘 적응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적한 장소에서부터 다시 조금씩 적응하는 연습해보고, 혹은 15분에서 20분 정도 산책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10분, 15분 정도는 한적한 장소에서 머무는 시간을 많이 늘려서 이 공간만큼은 좀 내가 편해 라는 느낌이 들면 그 장소에 갔을 때는 좀 대소변하는 부분도 생겨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소심한 아이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반대로 너무 성격이 좋아서 강아지한테나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막 인사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골든 리트리버 아이들은 가가지고 막 인사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사람한테 가서 막 이쁨도 받는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애기기 때문에 지금은 아유 귀여워라 하고 만져주는 사람도 있고 혹은 다른 강아지도 인사가 좀 수월할 수 있지만, 이 친구들이 성견이 됐을 때 이렇게 흥분하고 막 달려든다면은 당연히 상대방이 무서워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다 인사시키지 마시고요. 성격이 좋더라도 흥분했을 때는 일부러 지나치는 연습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좋아해서 이제 흥분해서 막 가는 부분들이 이미 많이 진행이 되겠다면 한 달 정도는 밖에 나가서 누구하고 인사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점차 좀 기대감도 낮아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지나가도 흥분하지 않는 부분이 일단은 조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인분들이나 아는 사람 강아지를 따로 불러서 인사하기 전에 앉아 먼저 시키고, 앉아 잘하면은 그 사람이 다가가서 천천히 만져주는 연습으로 차분하게 인사를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주셔야지 성견돼서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교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첫 산책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새끼 강아지 때 대부분의 문제의 행동들은 우리가 조금만 잘 공부하고 교육을 해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개선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좀 더 보호자분도 공부 많이 하시고 교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이 새끼 강아지인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방문 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또 첫 단추를 잘 꿰야 되잖아요. 이때부터 발생되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쌓이다 보면 더 큰 문제의 행동으로 발전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방문 훈련을 요청해서 교육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방문 훈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상담 드리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같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